광고 하나만 찍어도 대박! 웬만한 회사원들의 연봉을 단 하루 만에 벌어들일 수 있는 스타들. 하지만 이건 당신 인간 승리야. 인간 승리. 과거 생계를 위해 눈물겨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던 스타들도 있다. 삼시세끼는 남의 말. 일당 몇만 원을 받기 위해 끼니까지 걸러야 했던 스타부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되니까. 생명수당이 포함된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감행했던 스타. 죽다 살아난 놈이 뭐가 무서워. 내가 지금 똥오줌 가릴 처지야? 그리고 아르바이트 덕에 배우가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연까지. 화려한 스타들의 아르바이트 시작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야무진 살림꾼 이미지는 거짓이 아니었나 봅니다. 유혜진 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다고 하는데요. 예, 유혜진 씨는 연극 배우가 되고자 원래 집이 청주예요. 청주에서 상경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극단에 들어가서 이 세트 조립과 소품 제작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혜진 씨가 빵집에 간 거예요. 근데 운명이었나 봐. 손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침 돈이 필요했는데 유혜진 씨가 극단에 있는 이승용 씨한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네. 정말 두 사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벼랑간 조치원으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웃기죠, 여기서. 예,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이 바로 비대 조립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비대 공장. 그럼요. 네. 네, 두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데 공장 시스템까지 막 바꿔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으로 이게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역할 분담에까지 이렇게 힘쓰기도 했고요. 또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낮잠 시간을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외쳐서 낮잠 시간도 이 두 사람 덕분에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또 일을 너무나 야무지게 잘 했기 때문인지 공장에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인 뭐 내 딸을 소개를 해주겠다. 누구누구 어떤 얌전한 처자가 있으니까 소개팅하자. 막 이렇게 굉장히 그 공장 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아니었을까 싶어요. 진짜 그렇죠. 두 분인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잘생긴 외모에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 여유로운 분위기의 윤상현 씨. 그런데 반전 과거가 있다고요? 자, 윤상현 씨가 사실 그 데뷔 전에요. 친구에게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일주일에서 한 15일 정도 일하면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당시에 큰 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가봤더니 뭐냐면 아파트 벽에 페인트 칠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좀 위험한 아르바이트거든요. 사실 이게 옥상과 연결된 줄에 의지를 해서 이제 칠을 건데 뭐 102동이라는 글자를 쓰는 아르바이트였대요. 근데 102동?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줄만 달랑 의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한 이틀 정도는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큰 목돈을 받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술에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상현 씨가 그 돈으로 위험하게 벌었던 그 돈으로 여대생 앞에 있는 분식집을 차리게 됩니다. 예.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의 외모를 장점으로 살려가지고 등교 시간에 항상 밖에서 여대생들이 쳐다볼 수 있게끔 막 일부러 일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철칙이 뭐냐면 여대생하고 연애하지 말자. 연애를 하면 거기가 또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연애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뭐 밖에서 줄 서가지고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로 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야무진 분이시네요. 네. 머리도 되게 쓰이네. 어떤 역할이든 척척 해내는 연기의 달인인 이분. 아르바이트의 달인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오달수 씨입니다. 예, 오달수 씨가 연기를 하게 된 것은 뭐 이상하지만 인쇄소 아르바이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오달수 씨가 인쇄가 완성된 극단 홍보지 전단지를 이 소극장에 배달을 하러 자주 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들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출연 배우 중 한 명이 펑크를 냈는데 이 사람 대신 오달수 씨가 이렇게 문상객 역할로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사는 쓰리고 이거 단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자연스럽게 이제 연극 배우가 됐어요. 네.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극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축구를 보러 이제 TV 앞에 모이게 되니까 네. 연극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태가 굉장히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니까 자, 극단을 살려보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참 그 나이가 어린 그런 아르바이트생들하고 3교대로 이제 아이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 극단을 살리고자 이렇게
이랬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영화로 진출하게 된 계기도 역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예,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단역으로 그 당시 출연한 영화가 해적 디스코왕 되다. 이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뻘쭘남 역할로 그냥 춤만 추다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데 예. 어떤 이런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또 지금의 오달수 씨의 그 명품 연기를 만든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맞아요. 의미 없는 경험은 없을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마터면 이분의 명연기를 못 볼 뻔했다고 해요. 어려웠던 형편에도 배우의 꿈을 놓지 않았던 참 배우 김성균 씨. 자, 드라마 덕분에 삼천포, 뭐 정봉이 아빠 이런 닉네임이 붙은 배우죠. 근데 김성균 씨가 원래는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사실 오디션을 봤는데 얼굴이 좀 험상하게 생겨서 압박을 했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네. 일당 4, 5만 원짜리 택배 기사가 아이고,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이제 명절이 물린 기간이었는데 물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퇴근하려면 물량을 채워야 되니까 네. 이내도 걸으면서 일을 하는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천운과도 같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네. 거기에서 오디션 합격을 해요. 근데 영화 촬영 당시만 해도 반 지하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좀 제작진이 살 좀 찌우라고 햄버거를 줬는데 목욕하고 나중에 햄버거 먹어야지 하다가 목욕탕 햄버거를 빠뜨린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게 포장이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포시 꺼내가지고 드라이를 다 말린 다음에 그 햄버거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참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장판사에 있는 면봉을 이렇게 주워 먹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 배우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범죄와의 전쟁에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네. 이제 출연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 범죄와의 전쟁이 아주 큰 흥행을 거두게 되고 따라서 그 단발머리의 독특한 캐릭터였던 김성균 씨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케이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서 드라마로 진출을 하게 되고 탄탄한 연기력과 그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으면서 현재의 김성균 지금 뭐 광고계의 어떤 블루칩이라고 할까요? 네. 연예인을 참 그만두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다양한 경험들이 연기에 또 다른 캐릭터들을 소화하는데 참 좋은 자양분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절의 그 열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